헛수고 안 하려면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십니다. 첫째, 이 학교가 A레벨인가 IB 과정인가. 절대 A레벨 학교를 보내시면 안 됩니다. IB 과정을 시켰는데 이유는 어떤 게 아니라 A레벨은 영국계 학교를 보내기 위한 건데 지금 영국의 상황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빈곤아동이 420만 명이고요. 유럽 국가 중에 물가 상승률이 1위입니다. 가장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아에 직면한 영국인의 수가 1130만 명이라서 유럽을 이끌어가는 선도국가에서 지금 유럽의 열등 국가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만도 못합니다. 지금 잉글랜드가. 그렇기 때문에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애가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영국계 대학도 안 보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럼 미국계 대학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어떤 거냐? 바로 IB 과정입니다. A레벨과 IB 과정은 다릅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옛날에 암기식 학력고사 있죠? 이게 바로 A레벨입니다. 그러면 IB는 뭐에 가깝냐? 우리나라 수시 입학 있죠? 여기에 더 가까워요. 아이가 자기 주도로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바로 IB 과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회에 나왔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인재로서의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A레벨인가? 그러니까 IGCSE나 A레벨은 영국계 학교고 IB 과정인가? 그거를 첫째 고르시고요. 두 번째는 구성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어민 비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어민 선생 비율보다 중요한 게 원어민 학생 비율이 더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토론 수업을 할 때 제주국제학교나 송도국제학교는 실제는 국제학교가 아닙니다. 국제학원이지. 왜? 국제학교라는 인터내셔널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한국 애들이 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요 4개 화교 경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국제학교라고 갔어? 근데 다 중국 애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배우러 갔는데 중국어를 배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 영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배우면 좋지 않습니까? 그건 천만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일정 궤도 올라서 거의 원어민급이 되면 중국어를 배우게 수가 있는데 둘 다 죽도밥도 안 됩니다. 이게 뭐가 똑같으냐면요. 국제학교 보내기 전에 아이가 책을 많이 읽고 인지 능력이 뛰어나야지 국제학교 가서도 공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력이나 판단력이 없는 애가 영어를 배운다 해서 걔가 국제에서 공부 잘한다? 그건 넌센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거는 책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가 안 되는 애가 중국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숙사 있는 학교를 골라서 넣어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허용적 양육행동이 아이한테 안 좋은 결과를 주거든요. 근데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 적절한 통제를 90%는 못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가 스마트폰 관리를 부모 통제를 거의 안 따라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집에 올 때 어머니가 하고 어떤 언어를 씁니까? 한글 쓰잖아요. 안 늘어요. 어떻게 쓰느냐면 기숙사에 같이 생활하는 애들이 영어를 쓰는 애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3명이 잔다. 그럼 2명이 영어를 써야 돼요. 2명이 한 방 쓴다. 그 다른 한 명이 영어를 써야지만 아이가 영어를 들고 주말까지 풀보딩 하면서 애들하고 부딪히면서 놀면서 싸우면서 그 다음에 운동도 같이 하면서 공부도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A레벨 또는 IGCSE 과정인가 아니면 IB 과정인가. 두 번째는 학교에 한국인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또는 중국인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정말 영어를 쓰는 애들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어머니가 끼고 있으면 허용적 양육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아이가 적절한 통제가 안 돼서 결국 국제학교 보내는 효과를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풀보딩을 넣을 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학교와 기숙사 관리를 철저히 잘합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기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세 번째, 학교 설립된 지 20년이 넘어서 대입 결과가 충분히 나와 있는가. 그 다음에 이 학교가 시골에 처박혀서 애들이 뭐 편의점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렇게 일탈행위를 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해 있는가. 요것도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최고의 환경은 인더스 국제학교 벵갈루루입니다. 실제 입시 결과도 좋고요. 그 다음에 학교 분위기라든지 학교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미디어 기기 관리라든지 모두 다 탁월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셨을 때 학비도 중요해요. 학비도 중요하고 여기가 학비가 보통 2,300만원에서 2,500만원 씁니다. 기숙사까지 풀보딩 합쳐서. 두 번째는 모두 봐야 되냐면 뜬구름 잡기식으로 건물만 봐서는 안 되고요. 실제 다니는 애들 그 다음에 입시 결과 그 다음에 선생님 비율을 따지지 마시고 뭘 따지시랬죠 제가? 영어를 쓰는 학생의 비율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얼마나 있는가 또는 중국 애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거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입학을 시키면은 나중에 후회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들 A레벨이냐 IB냐 영국계냐 미국 위주로 공부를 시키냐 당연히 미국이 대세입니다. 두 번째 기숙사에 분명히 넣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 애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앞으로 배려심도 배우고 훨씬 더 사회 났을 때 훨씬 낫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기숙사를 학교가 철저히 관리하느냐 이것까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입시에서 실패하지 않고 내가 국제학교 보내는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